장모님, 여기가 너무 뭉치셨어요. 사위의 뜨거운 손바닥이 내맨 어깨 위를 미끄러지듯 훑고 지나갈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며 억눌린 신음소리를 삼켰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거칠어진 사위의 숨소리가 내 귓가를 간지럽히고 아로마 오일의 미끌거리는 감촉과 함께 그의 단단한 악력이 굳어버린 내 승모근을 파고들었습니다.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수십 번도 더 거절의 말을 외쳤지만 정작 내 몸은 그의 손길을 탐하듯 점점 더 깊이 소파 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59년. 여자가 아닌 그저 누군가의 엄마로 잊혀진 과부로 살았던 내 메마른 인생에 예고도 없이 소나기가 쏟아지던 그날 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9이 된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남편을 10년 전 위암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지금은 직장에 다니는 딸아이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평온한 노년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는 똑 부러지는 딸, 그리고 아직 자리를 잡는 중이지만 착하고 성실한 25살의 어린 사위. 하지만 그 집 안에서 저는 철저하게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갱년기가 지나고 온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피부는 푸석해졌고 거울 속의 저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안일을 해주고 빨래를 개고 밥상을 차리는 늙은 식모. 그게 제 위치였습니다. 딸아이는 늘 바빴습니다. 회사 일에 치여 들어오면 짜증부터 내기 일쑤였고 제 어깨가 아프다고 호소할 때마다 엄마는 운동 부족이라며 핀잔을 주기 바빴습니다. 50견이라고 하더군요. 어깨가 돌처럼 굳어 팔을 들어 올릴 수조차 없는 고통이 밤마다 찾아왔지만 딸에게는 그저 늙은 엄마의 징징거림으로만 들렸나 봅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쏟아지던 여름 밤이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칠 정도로 요란한 날씨였는데 딸아이는 급한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회사에서 밤을 새우고 온다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저와 사위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죠. 저는 욱신거리는 어깨를 부여잡고 끙끙 앓으며 거실 소파에 앉아 파스를 붙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등 뒤로 닿지 않아 낑낑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위가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말이 없고 숫기 없는 사위였기에 저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괜찮은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에 일그러진 제 표정은 숨길 수가 없었나 봅니다. 장모님, 많이 편찮으세요? 사위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딸아이의 날카로운 짜증과는 전혀 다른 걱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 그 다정함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냐, 그냥 좀 결려서 그래. 파스만 좀 붙이면 되는데 손이 안 닿네. 제가 애써 웃어 보이자 사위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붙여드릴게요. 사위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파스를 붙여주는 그 짧은 순간, 그의 손가락 끝이 제 등 살깔에 스칠 때마다 기묘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 됐다는 말에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사위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장모님, 파스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육이 너무 딱딱하게 굳으셨어요. 제가 마사지 좀 해드릴까요? 저 군대 있을 때 선임들 마사지 해주던 실력이 좀 있거든요.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사위에게 몸을 맡긴다는 게 영 내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사위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픈데 참지 마세요. 오늘 지은이도 안 들어오는데 누가 본다고 그래요. 제가 오일 좀 가져올게요. 기다리세요. 사위는 쏜살같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아로마 오일병과 따뜻한 수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거실의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다며 그가 스탠드 조명만 남기고 불을 껐을 때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빗소리는 더 크게 들려왔고 집 안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쭈뼛거리며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옷 위로 하면 효과가 없어요. 상의를 좀 편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위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사위라지만 남자 앞에서 옷을 벗으라니요. 하지만 통증이 너무 심했고 그의 눈빛은 불순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진지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맨 위 단추, 그 다음 단추, 쇄골이 드러나고 어깨선이 드러났습니다. 차마 다 벗을 수는 없어 뒤로 돌아서서 등을 훤히 드러낸 채 블라우스를 앞으로만 살짝 가렸습니다. 59년 묵은 늙은 여자의 등을 보이는 게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흉하고 주름진 등을 보고 실망하면 어쩌나 그런 쓸데없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아무 말 없이 제 등 뒤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오일이 등 줄기에 닿을 거라 예상했는데 놀랍게도 오일은 따뜻했습니다. 사위가 자신의 손바닥에 오일을 덜어 비벼서 따뜻하게 데운 뒤 제 등에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따뜻하고 미끌거리는 오일이 제 건조한 등 피부에 스며들고 그 위를 사위의 크고 두툼한 손바닥이 덮쳐왔습니다. 그의 손은 젊은 남자의 그것답게 힘이 넘치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섬세했습니다. 목덜미에서 시작된 손길은 승모근을 강하게 짓누르며 뭉친 근육을 풀어내려갔습니다. 너무 아픈가요? 살살할까요? 아니야, 시원해. 계속해줘.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위의 엄지손가락이 척추뼈 마디마디를 꾹꾹 눌러 내려갈 때마다 척추를 타고 짜릿한 전율이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원함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그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메마른 땅이 갈라지듯 건조했던 제 몸에 단비가 내리는 기분. 누군가 나를 만져주고 있다. 누군가 나의 고통을 알아주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저를 무장해제시키고 있었습니다. 사위의 숨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사지를 하느라 힘을 써서 그런 것이겠지만 그 규칙적인 숨소리가 제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솜털이 곤두서는 기분이었습니다. 장모님, 여기 견갑골 쪽이 완전히 돌덩이에요. 많이 힘드셨겠다. 사위가 속삭이듯 말하며 어깨뼈 안쪽 깊숙한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프면서도 쾌락에 가까운 시원함에 저는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그 바람에 제 머리카락이 사위의 얼굴을 스쳤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손길이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더 넓은 범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깨에서 시작된 마사지는 점차 등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블라우스가 흘러내려 허리 라인이 드러난 곳까지 그의 손이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오일범벅이 된 그의 손이 제 맨살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저는 마치 불에 데인 듯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만, 거기까지는. 제가 약하게 제지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손길을 더 원하고 있는 제 자신이 끔찍하게 느껴지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 김서방은 못 들은 척, 혹은 알면서도 무시하는 척, 제 허리 오목한 곳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양손으로 제 허리를 감싸 쥐고 엄지로 척추 기립근을 쓸어 올렸습니다. 사위의 체온이 등 뒤에서 저를 완전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방 안의 열기는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안마가 아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사위의 손길에는 단순히 장모의 건강을 걱정하는 효심, 그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억눌린 욕망 혹은 연민, 아니면 그 둘 다일지도 모르는 복잡한 감정이 그의 손끝을 통해 제게 전해져 왔습니다.
장모님, 피부가 참 고우세요. 사위가 나지막이 내뱉은 그 한마디가 제 이성을 끊어놓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늙고 주름진 나에게 곱다니, 딸조차 거들떠보지 않는 나에게 점디 젊은 사위가 그런 말을 하다니.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이기도 했고 억울함이기도 했으며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설렘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상체를 숙여 제 귓가에 입술을 가까이 댔습니다. 지은이는 장모님이 이렇게 힘드신 줄도 모르고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그의 뜨거운 입김이 귀 안쪽을 파고들자 저는 감전된 듯 몸을 떨었습니다. 사위의 손이 어깨를 넘어 쇄골 앞쪽으로 위험할 정도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마사지를 핑계로 가슴 윗부분을 스치는 그의 손길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돌아 볼게요. 제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등만 보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내가 미쳐서 만들어낸 망상인지 아니면 그도 나와 같은 기분인지 천천히 몸을 돌려 소파에 앉은 채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블라우스 앞갭은 거의 풀어헤쳐진 상태였고 저는 손으로 가슴을 겨우 가린 채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땀방울이 맺힌 사위의 이마, 붉게 상기된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집어삼킬 듯 쳐다보는 그 짙은 눈동자. 그 눈빛은 장모를 보는 사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자를 보는 남자의 눈이었습니다. 굶주리고 갈망하는 수컷의 눈빛. 그 시선을 마주하자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본능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민호야, 사위의 이름을 저도 모르게 불렀습니다. 김서방이 아닌 그의 이름을 그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사위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오일이 묻어 미끌거리는 그의 손바닥이 제 얼굴을 감싸쥐자 저는 홀린 듯 눈을 감았습니다. 장모님. 아니, 어머니. 아니, 호칭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그가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뜨겁고 젖은 입술이 제 입술을 덮쳤습니다. 악! 하는 짧은 비명이 제 입안에서 먹혀 들어갔습니다. 부드러운 키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참아왔던 갈증을 해소하려는 듯 절박하고 거친 입맞춤이었습니다. 사위는 제 입술을 집어삼킬 듯 빨아들였고 저는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의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제 입술이 열리고 타인의 혀가 침범해 들어오는 그 생경하고도 아찔한 감각,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딸의 얼굴이, 도덕이, 윤리가 순식간에 불타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 존재하는 건 오직 저와 저를 여자로 만들어주는 이 남자뿐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소파 등받이로 밀어붙였습니다. 좁은 소파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하듯 엉켰습니다. 그의 손이 제 블라우스 안으로 거침없이 들어와 맨등을 쓸어내리고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그의 셔츠 깃을 움켜쥐고 그를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그의 탄탄한 가슴팍이 제 가슴에 닿아 눌리는 느낌. 서로의 심장 박동이 하나처럼 미친 듯이 뛰는 그 느낌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오가고 입술이 떨어졌다 붙기를 반복하며 젖은 소리를 냈습니다. 오일 냄새와 남자의 땀 냄새, 그리고 비 냄새가 뒤섞여 아찔한 향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벅지 위로 올라왔을 때 저는 흠칫 놀라 몸을 떨었지만 그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리를 살짝 벌려 그가 더 가까이 밀착할 수 있게 공간을 내어주었습니다. 미쳤어. 내가 정말 미쳤어. 속으로 끊임없이 되뇌면서도
제 몸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턱을 타고 내려와 목덜미를 애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쇄골을 지분거리는 그의 혀놀림에 저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흐느꼈습니다. 아, 민호야. 이러면 안 돼. 안 되는데. 말과는 다르게 제 손은 그의 머리카락을 헤집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하게 블라우스를 어깨 아래로 완전히 벗겨내 버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상체에 닿는 순간 그의 뜨거운 입술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가슴 윗부분에 닿는 그의 뜨거운 숨결에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짐승처럼 서로를 끌어안고 뒹굴었습니다. 소파 밑으로 떨어질 뻔한 것을 그가 강한 팔로 저를 잡아채 다시 품에 가두었습니다. 힘의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20대 남자의 폭발할 듯한 힘에 50대 여자는 그저 무력하게 그러나 행복하게 제압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를 탐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선은 넘지 않았습니다. 아니, 넘을 수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서로의 바지 버클에 손이 닿으려는 찰나 밖에서 천둥이 쾅쾅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굉음이 마치 하늘이 내리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사위와 저는 동시에 동작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욕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제 꼴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입술은 부르트고 옷은 반쯤 벗겨진 채 오일로 번들거리는 몸. 이대로 끝까지 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딸을 볼 면목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은 파탄이 날 것이 뻔했습니다. 사위가 먼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미쳤나 봐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원인 제공을 한 것은 저였을지도 모릅니다. 늙고 외로운 장모가 젊은 사위 앞에서 등을 보이고 유혹한 꼴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니야, 나도 좋았어.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죄책감보다 앞선 감정은 고마움이었습니다. 나를 여자로 느껴게 해줘서, 나를 안아줘서 고맙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섹스 대신 포옹을 택했습니다. 그 격렬했던 열기가 조금씩 가라앉자 찾아온 것은 견딜 수 없는 고독과 서로에 대한 애틋함이었습니다. 사위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저를 자신의 품에 꼭 안았습니다. 저는 그의 넓은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팔이 제 어깨를 감싸고 다리는 제 다리와 얽혀 있었습니다. 살과 살이 맞닿은 그 따뜻함이 너무나 좋아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그의 셔츠를 적셨습니다. 사위는 아무 말 없이 제 젖은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마치 우는 아이를 달래듯이.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새벽이 올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없는 그 거실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도덕하고 동시에 가장 애절한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거실 창으로 들어올 때 저는 먼저 눈을 떴습니다. 사위의 팔베개를 하고 잠들어 있던 제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옷은 대충 추슬러져 있었지만 간 밤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오일병, 흐트러진 쿠션, 그리고 제 몸에 남아있는 사위의 냄새. 사위도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지만 어젯밤의 열기는 사라지고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없던 일로 하자고 해야 할까? 아니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까? 그때 현관 도어록 소리가 띠띠띠 들려왔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민호 씨, 나왔어. 딸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사위와 저는 감전된 듯 서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사위는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는 심혈했고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마시는 척했습니다. 딸이 거실로 들어왔을 때 공기 중에는 여전히 미묘한 아로마 향과 우리의 채취가 섞여 떠다니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어깨는 좀 어때? 딸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좀 나아졌어. 민호, 김서방이 마사지 좀 해줘서. 제 말에 딸은 피식 웃으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래? 민호 씨가 손이 좀 야무지긴 하지. 고생했네. 딸이 방문을 닫고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바빴고 저는 여전히 집안일을 했고 사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사위와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적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좁은 복도에서 마주칠 때, 빨래를 널다가 손이 스칠 때,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하면서도 온 신경은 서로에게 곤두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가 내 몸을 만지던 감각, 그 뜨거웠던 입술의 느낌이 시도 때도 없이 떠올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위도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가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면 등 뒤에서 뜨거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면 그가 묘한 눈빛으로 저를 응시하고 있다가 황급히 시선을 돌리곤 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노망난 늙은이의 주책일까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압니다. 딸의 남편을 탐하다니 천벌을 받을 짓이죠. 하지만 밤마다 저는 그날의 기억을 꺼내보며 혼자 몸을 뒤척입니다. 그 위험하고 아찔했던 순간이 주는 쾌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메말라 비틀어진 고목나무 같았던 제 몸에 다시 꽃이 피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듭니다. 딸에게는 미안하지만 사위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만을 기다리는 제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럽고 또 너무나 애처롭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걸까요? 아니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찾아온 사랑이라고 감히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욕이라도 좋으니 제발 저 좀 말려주세요. 아니면 저를 좀 이해해주세요. 그날 밤의 일탈은 단 한 번의 실수로 끝났어야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려버렸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욕망과 비밀은 평온했던 우리 집을 전혀 다른 공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딸아이가 출근하고 나면 텅 빈 집안은 저와 사위, 단둘만의 감옥이자 낙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죄인이 된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밥을 먹을 때도 시선을 밥그릇에만 고정한 채 꾸역꾸역 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 몸은 생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59의 김미숙은 더 이상 푸석한 낙엽이 아니었습니다. 볼에는 홍조가 돌았고 눈빛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그런 저를 보며 엄마, 요새 안색이 좋네? 마사지 효과가 진짜 좋은가 봐? 라며 아무것도 모르는 해맑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혀 피가 철철 흐르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저 어색하게 따라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위와의 신경전은 소리 없는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피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집요하게 서로를 개고 있었습니다. 빨래를 갤 때 사위의 와이셔츠를 집어들면 저도 모르게 코를 박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에게서 나던 시원한 스킨 냄새와 남자의 채취가 섞인 그 묘한 향기. 며칠 전 제 몸을 감싸 안았던 그 냄새를 맡으면 아랫배가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미친년, 늙어서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낫지.
스스로 뺨을 때려가며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이미 중독된 마약처럼 그의 흔적을 찾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 역시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방문을 닫고 방에 틀어박혀 있다가도 제가 거실에서 청소기를 돌리거나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면 어김없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신다거나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였지만 그의 시선은 언제나 제 뒷모습, 제 목덜미, 제 움직임을 집요하게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딸아이는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느라 외출했고 집에는 또다시 우리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어색함을 견딜 수 없어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오후였고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물뿌리개를 들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사위의 그림자가 저를 덮쳤습니다. 장모님, 무거우신데 제가 할게요. 사위가 제 손에서 물뿌리개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손이 제 손등을 덮었고 우리는 감전된 듯 동시에 멈칫했습니다. 좁은 베란다, 뜨거운 햇살, 그리고 훅 끼쳐오는 사위의 땀 냄새. 며칠 전 그 밤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민호야, 괜찮아. 내가 해도 되는데. 제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며 손을 빼려 했지만 사위는 제 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뿌리개 손잡이를 쥔 제 손 위를 더 강하게 쥐며 저를 빤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역광 때문에 그의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왜 저 피하세요? 사위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잠 한숨도 못 잤어요. 장모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그의 돌직구 질문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을 리가 있나요? 저 역시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심정이었으니까요. 이건 잘못된 거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날은 비도 오고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잠깐 실수한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한 걸음 더 제게 다가왔습니다. 베란다 창문에 제 등이 닿을 정도로 몰아붙여졌습니다. 실수요? 그게 정말 실수였어요? 제 눈에는 아니었는데 장모님도 원하셨잖아요. 사위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솔직했습니다. 그는 제 턱을 들어 올려 시선을 맞췄습니다. 저 장모님 여자로 보여요. 미친놈이라고 욕하셔도 좋은데 제 눈엔 지은이보다 장모님이 더 여자로 보인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의 도덕적 방어 기제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대 청년에게 여자로 보인다는 말, 그것은 늙어가는 여자에게 마약보다 더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사위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제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대낮의 베란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고 차들이 지나다니는데 우리는 그 얇은 방충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금단의 짓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선 안 돼. 누가 보면 어쩌려고. 제가 다급하게 그의 어깨를 밀어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제 귓불을 살짝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안 봐요. 그리고 보면 어때요? 내가 이렇게 미치겠는데. 그는 제 헐렁한 홈웨어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며칠 전 오일을 바르던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조심스러웠다면 지금은 거칠고 탐욕스러웠습니다. 거친 손바닥이 제 옆구리를 쓸어 올리고 속옷 위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헉 하는 숨소리가 제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베란다의 뜨거운 열기와 그의 체온이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우리는 베란다 구석, 에어컨 실외기가 놓인 좁은 틈에 몸을 숨기고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키스는 없었지만 몸을 밀착하고 서로의 흥분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타락한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허벅지가
제 다리 사이를 파고들었고 저는 그 압박감을 즐기며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사위의 거친 숨결이 제 정수리에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장모님, 미치겠어요. 진짜. 그가 앓는 소리를 내며 제 어깨에 이마를 비벼댔습니다. 그때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딸아이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친구 결혼식이 생각보다 일찍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우리는 화들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사위는 급하게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물뿌리개를 들고 화분에 물을 주는 신렵을 했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화분잎을 닦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베란다 문이 열리고 딸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민호 씨. 둘이 거기서 뭐해? 더운데. 딸의 목소리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화분이 다 말라서 김서방이 물 주는 거 도와주고 있었어.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지만 다행히 딸은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아, 진짜? 우리 남편 착하네. 근데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더위 먹었어. 딸이 걱정스럽게 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딸의 시원한 손길이 닿자 죄책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몸은 방금 전까지 사위의 손길에 달아올라 있었는데 딸은 그런 저를 걱정하고 있다니. 저는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가시방석이었습니다. 딸은 밖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떠들었고 사위는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식탁 아래에서는 은밀한 교신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사위의 발이 제 발목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실수인 척 하지만 명백한 고의였습니다. 제가 움찔하며 발을 뒤로 빼자 그가 다시 발을 뻗어 제 종아리를 툭 건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를 보니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국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그 뻔뻔함과 대담함에 소름이 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스릴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딸이 엄마, 이 국 진짜 맛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제 온 신경은 식탁 밑 사위의 발끝이 제 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감각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청바지의 까끌까끌한 감촉이 맨 종아리를 긁고 지나갈 때의 그 야릇한 전율.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딸이 묻자 저는 황급히 물을 들이키며 얼버무렸습니다. 아니, 그냥 손이 좀 미끄러져서. 사위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위험한 줄타기를 즐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건너편 제 방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딸과 사위가 함께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질투와 고통, 그리고 기묘한 흥분이 뒤섞여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사위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딸을 안고 있을까? 딸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심장이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이 타들어갈 것 같아 새벽 2시쯤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은 캄캄했고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어둠 속에서 낮게 깔린 사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니 사위가 식탁 의자에 앉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잠옷바람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그는 어둠 속에서 맹수처럼 눈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깜짝이야, 너야말로 안 자고 왜? 제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사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지은이 잠들었어요. 세상 모르고 자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알기에 저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등 뒤는
차가운 냉장고 문이었습니다. 피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저 기다리신 거 다 알아요. 사위가 제 앞을 막아서며 두 팔로 저를 냉장고에 가두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체온이 훅 끼쳐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비켜. 들어갈 거야. 말과는 달리 제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식탁에서 느끼셨죠? 제가 발로 만질 때 어머니 떠시는 거 다 봤어요. 그의 노골적인 말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길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 지은이랑 그거 안 해요. 한참 됐어요. 지은이는 맨날 피곤하다고 하고. 저는 남자예요. 어머니,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요.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딸 부부의 잠자리가 소원하다는 건 눈치채고 있었지만 사위의 입으로 직접 들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것은 딸에 대한 안타까움보다는 저에게 기회가 있다는 비틀린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나는 내 장모야. 제가 약하게 저항하자 사위가 피고스며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장모이기 전에 여자잖아요. 저를 이렇게 미치게 만드는 여자. 사위는 고개를 숙여 제 목선에 키스했습니다. 냉장고의 냉기 서린 표면과 사위의 뜨거운 입술 사이에서 저는 녹아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 마. 지은이 깨면. 안 깨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셔야죠. 사위의 손이 제 잠옷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맨 위 단추가 풀리고 제 가슴골이 드러났습니다.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 않았겠지만 그의 손길은 정확하게 제 민감한 곳을 찾아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고 사위는 재빨리 제 입을 자신의 손으로 막았습니다. 쉿, 소리 내면 들켜요. 그의 눈이 장난기 어린 하지만 위험한 욕망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입이 막힌 채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 반응을 즐기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움직여 제 쇄골을 애무했습니다. 그리고는 막고 있던 손을 떼고 그 자리에 자신의 입술을 겹쳤습니다. 이번 키스는 베란다에서의 아쉬움을 보상하듯 깊고 집요했습니다. 혀가 얽히고 타액이 교환되었습니다. 거실의 정적 속에서 추웁 하는 젖은 소리가 외설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안방 문이 언제 열릴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쾌락을 극대화했습니다. 들키면 끝장이다. 인생이 끝난다. 그 절박함이 저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위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매달려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가 저를 식탁 위로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여기서 해요. 아무도 모르게. 그가 속삭였습니다. 식탁 위라니. 매일 아침 딸과 함께 밥을 먹는 그곳에서 그 배덕감에 머리가 어질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안방 쪽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덜컥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 우리는 감전된 듯 떨어졌습니다. 사위는 잽싸게 식탁 의자에 앉아 엎드려 자는 척을 했고 저는 냉장고 문을 열고 물병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딸이 비몽사몽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물. 딸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만약 딸이 불을 켰더라면, 흐트러진 제 옷과 붉게 부어오른 입술을 봤더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딸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사위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 윙크를 했습니다. 그 뻔뻔하고 대담한 모습에 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딸이 다시 방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자 저는 도망치듯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심장을 부여잡았습니다. 쿵쿵쿵쿵.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했습니다. 미쳤어. 정말 미쳤어. 하지만 무서운 건 그 공포 속에서도 아까의 그 짜릿했던 감촉이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위의 손길, 그 뜨거운 숨결, 식탁 위로 들어 올려질 때의 그 아찔함. 저는 이불 속에서 제 입술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죄책감은 잠시뿐이었고 몸은 더 큰 자극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위험한 불장난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아니, 멈추고 싶지 않다는 것을. 딸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평소엔 입지 않던 허리 라인이 들어간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장모님, 오늘 어디 가세요? 출근 준비를 하던 사위가 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갈 곳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사위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그에게 여자로 보이고 싶어서 발악하는 늙은 여자의 치기였습니다. 사위는 딸이 안 보는 틈을 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너무 예뻐서 불안한데요. 딴 놈들이 쳐다볼까봐. 그 한마디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25살 청년의 질투라니, 그 유치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 했던가요. 며칠 뒤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딸은 야근으로 늦는다고 했고 사위는 일찍 퇴근해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줄기를 맞으며 사위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덜컥 잠그는 것을 깜빡한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물소리 때문에 사위가 제가 안에 있는 줄 모르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사위가 황급히 뒤돌아섰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알몸을 보인 뒤였습니다. 뿌연 수증기 사이로 보였을 제 나신, 부끄러움에 얼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가, 빨리 나가.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돌렸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욕실 안을 울렸습니다. 김서방?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사위는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김이 서린 욕실, 그리고 알몸의 장모. 이보다 더 자극적인 상황은 없었을 것입니다. 못 나가겠어요. 어머니. 그가 셔츠 단추를 풀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줄기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지만 그는 거침없이 물줄기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옷이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젖은 셔츠를 입은 채로 제 알몸을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타일 벽에 제 등이 닿았고 뜨거운 물과 사위의 몸이 동시에 저를 덮쳤습니다. 미치겠어. 진짜 보고 싶었어요. 이 모습. 사위가 제 젖은 가슴을 바라보며 헐떡였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손으로 몸을 가리려 했지만 그가 제 손목을 잡아 벽에 결박했습니다. 가리지 마세요. 예뻐요. 너무 예뻐서 눈물 날 만큼.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숭배와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59년 평생 제 몸을 이토록 찬양해 준 남자가 있었던가요? 남편조차도 의무적으로 대했던 내 몸을 이 젊은 남자는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 저는 수치심 대신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서 엉켰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감기는 감촉, 물과 땀이 뒤섞인 피부의 마찰, 좁은 욕실에 울리는 거친 숨소리와 물소리,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제 몸 구석구석을 씻겨주듯 애무했습니다. 비누 거품을 낸 손으로 제 어깨부터
허벅지까지 미끄러지듯 훑어내렸습니다. 어머니, 저 허락해 주세요. 더는 못 참겠어요. 그가 애원하듯 말하며 제 입술을 찾았습니다. 저 역시 한계였습니다. 이성이 마비되고 오직 본능만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려는 찰나 밖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정말이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민호 씨. 나왔어. 비 엄청 오네. 딸의 목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욕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딸이 바로 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사위와 저는 돌처럼 굳었습니다. 샤워기 물소리 때문에 딸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사위가 여기 있다는 걸 들키면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누구 있어? 민호 씨야. 딸이 욕실 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덜컹덜컹. 잠긴 문이 흔들릴 때마다 제 심장도 덜컹거렸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성적 긴장감이 폭발했습니다. 사위는 제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눈으로는 조용히 해요라고 말하며 제 허벅지를 더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의 손은 제 몸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야? 엄마 샤워해? 딸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젖먹던 힘을 다해 평온한 척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엄마 씻어. 금방 나갈게. 아, 그래. 나 너무 급한데 빨리 좀 나와주라. 딸이 발을 동동 구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나가려면 사위가 숨어야 하는데 욕실에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욕조 커튼 뒤 아니면 사위는 소리 없이 샤워 부스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불투명한 샤워 커튼 하나가 그를 가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기를 대충 닦고 가운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문을 아주 살짝 열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딸이 불쑥 들어오려 했습니다. 저는 몸으로 문틈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정리가 덜 돼서 1분만 기다려. 딸을 밀어내고 다시 문을 잠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샤워 커튼 뒤에서 사위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는 옷이 다 젖은 채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어우, 시원하다. 들어가. 딸이 급하게 욕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욕실 문 앞에 서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안에 사위가 있습니다. 딸이 볼일을 보고 샤워 커튼을 젖히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저는 기도를 하듯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제발 커튼을 열지 마. 제발 그냥 나와. 1분, 2분,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욕실 안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개운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아, 살 것 같다. 엄마, 근데 욕실에서 무슨 남자 스킨 냄새 안 나? 딸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아까 김서방이 씻었나 보지. 그런가? 냄새 좋다. 딸은 아무 의심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이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다시 욕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샤워 커튼을 젖혔습니다. 사위가 쭈그리고 앉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안도감과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위가 일어나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제 가운을 적셨습니다. 우리는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공포가 지나간 자리에 채워진 것은 미친 듯한 쾌감과 공범 의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벽한 공범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비밀을 공유한 사이, 그 사실이 우리를 더욱 끈끈하게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로 묶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사위가 젖은 눈으로 저를 보며 고백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부적절하고 더러운 단어인지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말로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젖은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욕실 안은 여전히 뜨거운 수증기로 가득 차 있었고 우리의 분류는 이 습하고 은밀한 공간에서 더욱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욕실 사건 이후 우리 집은 완벽한 연극 무대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평범하고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보약을 다려주고 사위는 장모에게 안마를 해주는 남들이 보면 효자 사위와 자상한 장모의 모습이었죠. 딸 지은이는 그런 우리를 보며 엄마랑 민호 씨가 잘 지내서 너무 다행이야. 나 없어도 둘이 안 어색해서 좋네. 라며 안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딸아, 네가 없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지 너는 상상조차 못할 거다. 그런 사악한 우월감마저 들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생활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런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으면 사위가 물을 마시러 나와 제 뒤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척하며 제 엉덩이를 툭 치고 지나가거나 식탁 아래로 제 발을 밟으며 장난을 걸었습니다. 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조차 우리는 눈빛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위가 딸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저를 쳐다볼 때 그 눈빛은 지금 만지고 있는 건 지은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건 어머니예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주는 쾌감은 마약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59년 동안 지켜왔던 도덕과 양심은 이제 낡은 껍데기처럼 바스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장마로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열리고 사위가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놀란 기색도 없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왜 안 주무세요, 어머니? 그가 제 손을 잡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제 손은 차가웠습니다. 그냥 비가 와서. 제가 힘없이 대답하자 사위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아 자신 쪽으로 당겼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생각하느라 잠이 안 와서 나왔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는 키스보다 이런 포옹이 더 절실했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고 서로가 공범임을 확인하는 시간. 사위가 제 머리카락에 입술을 묻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도망갈까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철없는 소리라는 걸 알면서도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은이는 어쩌고. 제가 나무라듯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지은이, 사랑해요.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달라요. 이건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제 영혼이 어머니를 원해요. 20대 청년의 치기 어린 고백일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진실로 들렸습니다. 사위는 저를 소파에 눕히고 그 위로 올라왔습니다. 무거운 그의 체중이 저를 짓눌렀지만 그 압박감이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가 제 목덜미를 애무하고 가슴을 어루만질 때 저는 죄책감 대신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나는 아직 사랑받을 수 있는 여자구나. 딸의 남편이라는 사실, 나이 차이, 사회적 시선, 그 모든 것이 이 어둠 속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섹스보다 더 진한 정사를 나눴습니다. 옷을 다 입고 있었지만 서로의 영혼을 발가벗긴 채 서로를 탐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제 가슴 위에서 뛰는 박동을 느끼며 저는 이 위험한 관계가 파국을 맞이할 때까지 멈출 수 없으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출근하면서 투덜거렸습니다. 아, 요즘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엄마, 나 보약이라도 좀 지어 먹어야겠어. 딸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딸의 기운을 제가 다 빼앗아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엄마가 한제 지어 올게. 너 고생이 많다. 딸의 등을 토닥여주면서도 제 시선은 욕실에서 나오고 있는 젖은 머리의 사위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사위는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저와 눈을 마주쳤고 찰나의 순간 입꼬리를 올려씩 웃어 보였습니다. 그 사악하고 매력적인 미소. 저는 그 미소의 포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언젠가는 딸이 알게 될 것이고 우리 가족은 산산조각이 나겠지요. 저는 폐륜 장모라는 낙인이 찍혀 평생을 손가락질 받으며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사위가 건네주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몰래 스치는 손끝의 전율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 남은 인생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다시는 오지 않을 이 불꽃 같은 사랑을, 아니, 이 타락한 욕망을 저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에는 늙고 주름진, 하지만 눈빛 많은 20대 처녀처럼 이글거리는 낯선 여자가 서 있습니다. 그녀는 묻습니다. 너 지금 행복하니? 그러면 저는 대답합니다. 응, 미치도록 행복해. 그리고 미치도록 두려워. 지옥불에 떨어질 각오로 하루하루를 훔쳐 사는 기분.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이 위태로운 행복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여러분,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미친년이라고 돌을 던지셔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딸의 남편을 탐한 죄, 가정을 기만한 죄, 늙어서 주책을 부린 죄, 다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60년을 껍데기로 살다가 죽는 것과 단 1년이라도 진짜 여자로 불타오르다 제가 되어 죽는 것.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 선택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죽어가던 저에게 신이 내린 마지막 선물이었을까요? 지금도 방문 밖에서는 사위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에 심장이 쿵쿵거리는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가 봅니다. 부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제가 지금 당장 이 집을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이 파멸의 끝을 봐도 되는지, 여러분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